기침과 근육통으로 시작해서 고열로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A형 독감으로 판정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A형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우리 교수님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둘이 서로 다른 바이러스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나타나는 증상만 가지고 이분은 코로나일 것 같다, 이분은 독감일 것 같다를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독감도 그렇고 저희가 흔히 이렇게 앓고 지나가는 감기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대부분은 호흡기를 주로 침범하는 그런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래서 약간 목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기침을 하고 발에 콧물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근육통이 좀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다 조금 있는 분 없는 분 개인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세트를 지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이거는 독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증상의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분은 독감인 것 같아 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는 제일 큰 차이는 첫날 굉장히 심한 고열과 몸살과 으슬으슬 춥고 떨려요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독감 환자 중에는. 모든 독감이 항상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순한 감기보다는 독감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확 고열과 몸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코로나 이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굉장히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무증상인 분들도 있고 약간의 아까 말씀드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인 분들도 있고 하루 만에 멀쩡하던 분이 중환자실로 이게 가능한 병이 코비드19입니다.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은 질환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이 튼튼해야 그 바이러스를 누르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알콩이입니다. 발열이 있으면 겁부터 나는 아이색 엄마입니다. 가벼운 목감기일 때도 37도 4분은 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켜보고 병원을 가야 할지 휴식을 갖게 할지 판단해야 할까요? 그리고 목감기에는 어떤 간호를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목이 칼칼하고 불편한 이런 증상으로 주로 오시게 돼요. 저희의 목에는 항상 적당한 침, 가래 이런 것들이 목 점막을 잘 덮고 있어서 그 점막에 덮여있는 이 침이나 가래 위에 먼지가 앉아도 저희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건조해져서 이게 다 말라버리면 먼지가 앉아도 불편하고 바이러스도 침입하기가 더 쉽고 그래서 여기를 촉촉하게 물로 적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 뒤, 저 코, 목, 입, 저 안쪽에 연결되는 부위 있잖아요. 감기 걸리면 좀 따끔따끔하고 불편한 곳. 거기에 물을 쫙 발라서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데 쫙 발라줄 방법이 그렇게 마땅히 없습니다. 물을 한 컵 마셔도 슉 내려가 버리면 그만이고요. 그래서 옆에다 두시고 한 모금 한 모금 자주 그 부분에 물로 이렇게 막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고 충분히 물을 섭취하시는 거 제일 권하고 싶고요. 내 몸을 최대한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먹는 거 잘 챙기시고 충분히 쉬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감기와 다르게 몸의 손상 부분이 확대된다는데 특히 어느 부분의 손상이 심할까요? 전신에 다 감염으로 인한 감염병을 만들 수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폐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호흡기 쪽에 더 많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신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혈관을 따라서 다 염증이 생겨서 전신 염증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염증 반응 끝에 혈전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독감이 먼저 걸리면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낮아진다는 보도가 있다던데 사실일까요? 저들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독감을 앓았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안 생긴다라는 근거도 없고요. 오히려 독감을 앓고 나면
첫날, 이튿날 막 급격하게 열나고 몸살 기운 있고 이런데 독감 치료제를 복용을 하면 하루 이틀이면 증상이 많이 편안해지십니다. 일단 막 으슬으슬 춥고 떨리던 게 없어지고 열이 내려가니까 이 정도면 살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감이라는 심한 바이러스 진화를 앓고 충분히 회복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강력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 그때는 나는 훨씬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열심히 예방을 최선을 다해서 막는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40대 중반의 건강한 주민입니다. 예년에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는데 올해는 맞아야 할까요? 네,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이 가능하라면 하는 것이 정답일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올해 독감이 어느 정도 유행할 것인지 아마도 예전보다는 독감 환자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이 보통 빠르면 10월 이 무렵부터 슬슬 생겨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 다음 해 4월까지도 독감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예방할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열심히 찾아서 해주는 것이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삼가, 사가라고 불리는 명칭은 뭘까요? 그리고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뭐죠? 교수님 답변 부탁드려요. 독감 예방접종의 3가 접종, 4가 접종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거는 아마도 올해는 모든 예방접종이 4가 접종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3가, 4가라는 게 아마도 무료 접종으로 하는 거는 보통 저 중에 A형 독감 2종류, B형 하나 그렇게 해서 3가 예방접종이 만들어졌었고요. 그 당시에 일반 내 돈을 내고 맞아야 하는 그런 종류의 예방접종에서는 A형 2종류, B형 2종류 이런 4개를 가지고 만들어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우연찮게도 이 3가에는 없었던 4가에 있던 이 B형 독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나는 독감에 걸렸어. 이쪽에 4가를 맞은 사람들은 안 걸렸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방을 접종을 했다고 해서 내가 100% 독감에 안 걸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궁금증들이 많이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랑 함께 살아온 게 이제 10개월인데요. 손 씻기, 마스크 하기, 사회적인 거리두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너무 심해서 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른 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관리 비교적 잘하고 있고요. 어딘가에서 내가 노출됐다면 벌써 내 핸드폰에 문자 날아왔을 거려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기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근력 잘 지키면서 이 한 해를 잘 유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